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이번 주에 설날이네요. 저는 설날 전에 제가 약속드렸던 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이요, 어떤 문제집인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센은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문제집이라고 해도 아닐 정도로 큰 인기가 있는 문제집인데요. 그 문제집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봤을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난이도의 수준이 적절합니다. 그 센의 B스텝은요, 기본 과정을 나갈 때 중급, 그러니까 그 과정을 처음 배울 때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배울 수 있는 적정한 난이도고요. 그리고 센의 C스텝은요, 기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약간 어려운 정도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학생들 기준으로 B스텝 정도면 적정 난이도고요. 그 안에서 C스텝을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한 권에 완전 기본과 중상급의 기본을 함께 담았기 때문에요. 이 한 권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문제의 유형이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공부할 때도요, 학생들이 기본 교재 같은 걸 배우잖아요. 개념 교재요. 그런 거랑 병행하는 이제 문제 위주의 문제집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조 교재로 선택하기에 이 센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그 스텝별 A 스텝, B 스텝, C 스텝, 이 스텝별로 난이도 배분이 적정하고요. 두 번째,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배울 때 보조 교재로 매우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기본 교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량이 몇 천만 부가 되고 해서 이제 국민 문제집이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센 문제집의 단점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단점은 있죠.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점과 연결이 되는데요. 유형이 많다는 건요, 문제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수가 많다면 무슨 말이다? 학생들이 지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 문제집을 하나를 주고 A 스텝부터 C 스텝까지 한 번에 다 풀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질려서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립방정식 2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뭐 기본도 있고요, 풀이도 있고요, 활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원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A, B, C가 있고 B 스텝도 엄청 많고 C 스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쌤 문제집을 풀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단점입니다. 되셨죠? 한 번에 여러 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센을 풀 때는요,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풀기엔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선행을 할 때와 내신을 준비할 때입니다. 다시, 같은 과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선행, 그러니까 이 과정을 처음 배울 때 쓰는 것과 내신,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문제집을 푸는 것은 그 목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선행을 할 때는요, 저는 이 센을요, 2단계에 걸쳐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단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고 이 문제집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과정을 배울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 센은요, 부교재입니다. 왜냐하면 센은 문제 위주의 문제집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피톤 코드를 하고요. 에피톤 코드에서 개념을 하면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를 풀거든요. 그게 조금 더 개념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메인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하고요. 그 서브 교재로 센을 씁니다. 왜냐하면 센은 문제풀이 위주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센의 비스텝에 홀수만 푸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처음 배울 때 센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주교재보다는 부교재로 추천을 드리고요. A스텝은 솔직히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풀 때 A스텝을 풀 필요는 없고요. B스텝에 홀수만 풀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B스텝을 한 번에 많이 풀리면요.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그 B스텝의 절반, 그러니까 홀수만 풀어도 저는 충분히 다양한 유형에 대한 학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B스텝은 언제 푸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친구가 나중에 내신을 준비하거나 다른 학원에 입학 테스트를 준비해야 될 때 그때 나머지 B스텝의 짝수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C스텝은 언제 푸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심화를 할 때 풀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그 과정을 처음 배우는 기본일 때는 센의 B스텝에 홀수만 풀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학생들은 충분히 어렵고요. 다양한 유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과정을 두 번째 배우는 심화일 때 센 C스텝을 부교재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센 C스텝의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데요. 기본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고요. 심화라고 생각하기엔 좀 평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학생이 센 C를 붙잡고 풀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배우는 심화 과정 때 센 C를 부교재로 함께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적절한 난이도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센을 두 번에 걸쳐서 기본할 때 한 번, 심화할 때 한 번 풀어서 센 B스텝의 짝수만 남기고 풉니다. 그 나머지 B스텝 짝수는 시험 준비할 때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선행을 할 때 센을 어떻게 풀리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두 번째, 내신을 준비할 때는 센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학생의 성적의 수준에 따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의 학생의 경우에는요. 저는 센 C만 풀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이라 하면 B스텝에 있는 문제들은 한 개나 혹은 거의 다 맞는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요. 그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 브릿지로 내가 이런 걸 배웠지라는 리마인드 용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요, 센 C만 풀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어려운 최다 오답이라든지 해당 학교의 기출 문제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셨죠? 내가 만약에 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센 C만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상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렇다면 센의 B스텝의 홀수만 풀고 그리고 센 C를 풀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센 B의 홀수만 추가한 거겠죠. 이렇게 되면 중간 난이도와요 중상 난이도를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중위권이거나 그 이하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센 B만 푸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내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망하는 거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나 잘못으로 틀렸을 때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센 B만 풀어도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타는 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 B 난이도의 숙련도를 올리는 것이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센 B만 풀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센 A는 언제 푸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은요 기본적으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을 타겟으로 한 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쌤 B부터 던지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할까봐 A를 놔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쌤 문제집의 A 스텝은 쌤의 강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쌤 문제집의 A 스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 스텝에 해당하는 것은요,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라든지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만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쌤 문제집의 A 스텝은 과감히 포기하고 시작할 때는 쌤 B의 홀수만 풀다가 심화할 때는 쌤 C를 풀고 혹은 내신을 준비할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쌤 B와 C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이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100%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이 쌤 문제집은요, 저도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좋은 문제집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문제집 활용법을 좀 더 잘 이해하신다면 보다 높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설날 되세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내지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